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구도심의 흉물로 15년 넘게 방치되었던 옛 시외버스 터미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옆에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수차례 재개발 사업이 무산돼 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규제가 풀린 겁니다. 다만 층수 제한이 걸려 당초 추진돼 온 46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공주를 찾는 관문 역할을 했던 옛 공주시의 버스터미널 건물.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고 외벽 곳곳엔 철거라는 빨간 글자가 을씨년스럽게 써 있습니다. 공주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곳 옛 공주시의 버스터미널은 15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장소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폐건물 같은 큰 건물들이 동네에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은 것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금강변을 낀 좋은 입지 때문에 개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맞은편에 있어 국제협약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개발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9번의 도전 끝에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며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슬럼화된 공주터미널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통한 겁니다. 시민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고 문화유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잘 설명을 했고요. 해당 부지에는 앞으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만 최고 46층 6개 동, 1000세대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가 깎이고 깎여 26층 4개 동과 21층 2개 동, 680세대 규모로 개발이 허용됐습니다. 46층에서 26층으로 규모가 축소됐지만은 사업 주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갖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넘게 방치되며 흉물로 전락했던 옛 공주시의 버스터미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침체된 공주 구도심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른바 백종원표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예산시장이 6개월 동안 재단장을 거쳐 지난달 7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폭등한 임대료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10만 원 정도였던 월세가 최근 1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20배가량 가격이 뛴 셈이죠.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먹거리를 개발해 직접 창업 점포를 열면서 지난해 300만 명 가까이 다녀가며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됐는데 시장 주변 상가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도 시장을 통째로 놔둔 채 상인들만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갑니다. 시장 주변 임대가 개인 간 거래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군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임대료 폭등 문제가 인기몰이 중인 예산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일부 구간이 내려앉은 유등교를 대신할 가설 교량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늘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하행을 분리해 왕복 6차로로 시공되는 가설 교량은 서구에서 중구 방면으로 향하는 하행선 3차로를 우선 개통한 뒤 내년 2월까지 양방향 모두 개통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0월 업체 선정에 나서 당초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입찰에 참여한 1에서 9순위 업체들이 잇따라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근무 그리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철도노조는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성과급의 12%를 지급하지 않는 데다 사측이 재원이 소진됐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서해선 등 9개 노선이 개통했지만 인력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과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초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은 이제 모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빈 상가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세종시입니다. 오늘 세종시에서는 이런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 전국 최초의 공실 상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도 공실 상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임대 문의 안내문이 덕지덕지 나붙은 세종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이러한 빈 상가들을 상품화해 임대인과 잠재적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상가 공실 박람회가 전국 최초로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공실 상가 소유주들이 부스를 열어 홍보에 나선 가운데 예비 창업자들은 부스에서 창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바로 소유자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상가가 필요하신 분들을 매칭시키는 상가 공실 박람회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 두 양측에 계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수년째 공실에 시달려온 상가 소유주들은 공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는 것 자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낮은 수익률이라도 일단 좀 채워가면서 활성화의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박람회에 앞서 세종시와 행복청, LH도 공실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사와 축제를 활성화해 상권 마케팅에 나서고 LH는 상가 주변 경관을 개선해 방문객들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일부 상업용지를 공공기관과 주거용지 등으로 전환하고 기존 상가의 허용 용도도 완화해 과잉 공급 지적을 받은 상업용지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나 축제나 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는 이미 여러 차례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올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17%로 전국 평균의 약 2배, 전국 1위 수준. 공실 박람회란 역발상과 기관들의 종합대책이 맞물려 세종시의 공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관심을 모은 11월 분양시장에서 대전 유성구와 서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하카동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는 어제 실시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단지와 5단지 1,208가구 모집에 13,173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10.19대 1로 전타입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한편 대전 서구 괴정동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은 어제 실시한 특별 공급 접수 결과 298가구 모집에 115명이 접수해 평균 39%의 소진율을 보였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같은 신도심에서도 학군이나 교통, 환경 등 여러 요인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벌어진 보령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12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합니다.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적용 기간은 열흘로 잡았으며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1구가구만 단수 피해를 본 당진시와 홍성군은 아직 상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서서히 잊혀져 가던 마스코트 꿈돌이가 자신의 가족인 꿈씨 패밀리와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을 통한 라이선스 수입을 비롯해 관련 굿즈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독특한 삼각형 얼굴로 꿈과 희망을 주던 외계 요정 꿈돌이. 꿈순이와 결혼해 자녀와 반려동물까지 함께한 꿈씨 패밀리로 성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꿈돌이를 보러 대전을 찾는 관광객까지 생겨나는 등 꿈씨 패밀리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실용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키링 같은 것도
좀 달고 다니면은 귀엽게 뭔가 꿈을 지켜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전통을 지켜주는 것 같고 다시 나타났다는 게 돌아왔구나. 치솟은 인지도는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꿈씨 패밀리 캐릭터 관련 지식재산권인 IP 활용 신청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고 라이선스 수입도 2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현재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무료인 꿈돌이 IP 사용료를 낮추거나 전면 무료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IP에 대한 변형이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이제 훨씬 더 재밌어하고 이제 화제가 되는 부분인데 꿈들 좀 무료로 풀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가능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대전역 인근의 꿈돌이 하우스와 트래블 라운지 등 거점을 마련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꿈돌이 택시와 꿈씨 호텔 등 색다른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문객들에게 관광 명소를 안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전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굿즈 상품을 좀 개발하고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유연하게 확대함으로써 대전 브랜드 가치나 매력을 좀 더 알리는데 돌아온 꿈돌이와 비슷하게 최근 잊혀졌던 캐릭터를 부활시킨 광주 빛돌이와 서울 해치도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 캐릭터를 넘어 스토리를 가진 꿈돌이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국내 마스코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 지역인 충남시군에서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 상당한 사업기관과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천군청이 이전한 옛 청사앞 군청로는 인적이 줄면서 점차 을씨년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천군은 2025년까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나서 4개 분야 9개 단위 사업과 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 청사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군청로에 특화상권을 조성하는 등 신활력 사업이 벌어지는데 사업비만 6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장항읍에서도 재생사업이 동시에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는 예산 수요도 2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과 관광 활성화라는 투트랙 지방 재건 전략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과감히 돌파하고 서천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서천군에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은 3건, 여기에 문화마을 조성, 어항 재생 등 소규모 마을 살리기 사업 10여 건도 시작되는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논산시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3대 포구였던 강경읍을 근대 역사거리와 연계한 어울림 플랫폼과 아트갤러리, 근대 역사체험관 조성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의 원도심이었던 옛 화지동에서 화지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면서 전통시장과 한방거리의 특색을 살리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논산의 관문인 해월마을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의 관문인 논산역과 원도심을 연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가치 플러스 센터와 해월 어울림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문화, 관광, 홍보, 전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모두 9곳으로 특히 남부권은 도시재생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가 70%, 지자체 30% 수준인데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도내 시군 입장에서 사업 물량이 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뜯고 부시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돈도 더 많이 들고. 추진의 원동력은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참여 확대로 사업 협의와 보상을 단축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지역 균형 발전 사업과 통합해 진행할 경우 투입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교사노조가 공립유치원을 세금 낭비로 가치 폄훼한 대전시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한 가운데 관련 시의원이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교사노조의 성명문은 자신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발언의 전체 문맥을 생략한 채 일부 문구만을 일방적으로 해석했다며 정원의 20% 이상 미달한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